텀블러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리포 같은 용기에 담긴 걸 체액을 이렇게 부어버리고는 태연하게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케이크를 먹어. 여직원은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 텀블러 속에 담긴 음료를 마셨는데 마시자마자 맛이 너무 이상해서 우엑 하면서 뱉었고 경찰에 바로 신고했어.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의 체액이 들어있던 것으로 나왔어. 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입니다. 1심, 2심, 판심 법무법인. 지난달 2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 한 남성이 주문을 하더니 여성 직원 A씨가 등을 돌린 틈을 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A씨가 마시던 음료컵에 넣습니다. 음료 맛이 이상하다고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음료에 이 남성의 체액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일어난 거고 감정적으로는 정말 많이 힘들었죠. 안녕 판심이들. 오늘 사건은 카페 체액 테러 사건이야. 체액 테러?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일이니까 내가 얘기해볼게.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 크게 보도가 나간 사건이었어. 우리 판심 법무법인이 피해자 측을 대리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판심이들의 생각이 궁금해. 사건의 전말은 이래. 카페에 남성이 들어와. 남성은 카운터에서 카페 여직원으로부터 커피를 주문하거든. 여직원은 커피를 내려주고는 카운터 바로 옆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서 본인 텀블러에 담긴 음료를 마시고 있었어. 남성은 커피를 가지고 가서 자기 자리에서 이 커피를 마시면서 카운터를 계속 응시하고 이렇게 주변을 좀 두리번거리다가 케이크를 주문하러 카운터로 와. 여직원이 자신이 마시던 텀블러는 이 테이블 위에 놓고 카운터에 와서 이 케이크 계산을 해주고 이렇게 뒤돌아서 냉장고에 있는 케이크를 꺼내서 이 접시에 담아주고 있거든. 케이크를 담고 있는 사이에 그 남성이 그 옆에 놓여진 테이블 텀블러를 지나가면서 호주머니 속에서 이 제리포 같은 작은 투명한 용기 있잖아. 텀블러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리포 같은 용기에 담긴 걸 체액을 이렇게 부어버리고는 태연하게 다시 카운터로 와서 케이크를 받고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케이크를 먹어. 여직원은 케이크를 꺼내주고 나서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 텀블러 속에 담긴 음료를 마셨는데 마시자마자 맛이 너무 이상해서 우엑 하면서 뱉었고 경찰에 바로 신고했어.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의 체액이 들어있던 것으로 나왔어. A씨는 성적 불쾌감이 컸지만 남성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료컵을 훼손했다는 내용의 재물손괴뿐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걸 보면서 사실 즐기고자 하는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입법적으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판심이들, 카페 체액 테러한 남성 재물 손괴로만 처벌돼야 할까?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야 할까?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해. 쟁점이 두 가지인데 유형력이 있었냐, 접촉이 필요하냐, 두 가지 논점이 있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형력의 행사는 있잖아. 어떤 물리적인 힘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남성이 피해자인 여성에게 이 체액을 마시게 한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점이 먼저 있어. 판심이 피해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있어. 바로 택시 기사 자위행위 사건이야. 그 택시 기사가 승객이 보는 앞에서 이제 행위를 한 경우에 뭐 내 몸을 내가 만진 건데 뭐 그게 뭐라고 막 이런 변명을 사실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택시 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다시 취소한 법원 판례도 있어요. 행위를 하며 운전하는 택시에 탄 여자 승객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내가 어디 야산에 끌려가는 건 아닌지 뭐 극도의 공포심을 느낄 거거든요. 20대 여성이 택시를 타고 뒷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는데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이 20대 여성을 흘끔흘끔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내 몸에다 하는 건데 택시 기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택시 기사 자위행위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를 시켰고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이야. 이 사건은 판결 선고가 나면 다음에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할게. 관련 유사 판례들을 한번 볼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있잖아. 강제추행이 될까 안 될까? 우리 하급심 판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승차한 다음에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사안에 대해서 강제추행을 인정한 바 있어.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등허리 부분에 사정까지 한 경우에도 우리 판례는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있어. 대법원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칼로 위협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어. 이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유형력의 행사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아도 강제추행으로 본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어. 그렇다면 강제추행에 있어서 접촉 부분을 한번 보자. 강제추행이라고 보통 생각하면 어떤 남성이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접촉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 접촉 부분에 관한 판례를 먼저 한번 보자. 과거에도 타인의 텀블러에다가 체액을 넣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었어.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텀블러
텀블러 다시 마실 수 있겠어? 텀블러는 이제 더 이상 텀블러가 아니잖아.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까 텀블러에 효용을 했다고 해서 재물 손괴로만 처벌받아왔어. 그런데 하급식 판례에 이런 것이 있어.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을 피해자 에코백 가방에 넣어서 가방 안에 정액이 흐르게 한 사건이 있었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탄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을 피해자의 에코백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방 안에 정액이 흐르게 한 사건이야. 이거 강제추행 인정될까? 우리 판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고 동시에 에코백을 훼손했고 내부 소지품까지 손괴했다는 범죄 사실로 처벌했어. 더구나 이 피고인은 지하철 역사 안에서 피해자 10명에게 이런 행위를 하고 돌아다녔어. 가방 안에 정액을 넣어서 가방 속이 정액 쑥대밭이 된 거 당연히 강제추행 된다고 봐야겠지. 우리 판례 역시도 강제추행이 된다고 판시했던 거야. 강제추행이 있어서 꼭 신체가 신체에 닿아야지만 강제추행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야.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것과 도구를 이용해서 뭐 집게 같은 걸 이용해서 여성의 가슴을 이렇게 주무르는 행위, 이것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 집게로 타인의 가슴 위에 있는 상의를 톡 잡아당겨서 튕겼어. 가슴이라는 속살을 만진 건 아니잖아. 하지만 가슴 위에 상의 옷을 만졌더라도 강제추행이 맞다고 보이는 거랑 비슷한 논리인 거야. 정리를 해보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타인을 보면서 자유행위를 하다가 사정까지 해서 튀었어. 강제추행이 되지.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을 가방 안에 넣어서 정액 쑥대밭을 만들었어. 강제추행이 된다는 것이 판례야. 가방 속 정액 쑥대밭 사건에서 강제추행을 인정한 판례의 논거는 이래. 피해자들로서는 몰래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외면하거나 피할 방법이 없었어. 두 번째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논거야. 따라서 이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는 거야. 결국 우리 사건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논점은 두 가지야. 첫 번째, 가방 안에 정액을 쏟은 것을 강제추행으로 본 것처럼 텀블러에 체액을 쏟은 행위 자체를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두 번째, 가방 안에 정액이 흐른 것 자체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요하는 추행이라고 본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체액을 마신 것 자체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논점이야. 판심이들, 오늘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카페 체액 테러 사건을 통해서 강제추행의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한번 펼쳐보았어. 카페 체액 테러 사건, 강제추행이 된다, 안 된다. 판심이들의 의견도 궁금해. 오늘 댓글도 많이 남겨줘. 판심이들 안녕. 1심, 2심, 판심. 판심 법무법인